안녕하세요. 김은혜의 축구학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레스터시티와 첼시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첼시가 이기면서 3연승을 기록한 경기가 되었는데요. 최근 3경기 동안 승리하면서 결과를 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 경기의 모멘텀을 살펴보면 크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라운드 빅풋에 제공받은 모멘텀에 따르면 중간중간 상황에 첼시가 더 득점할 확률이 더 높았던 상황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데이터에는 레스터가 더 높았던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 통계로 넘어가 보면 레스터는 첼시보다 XG 값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슈팅 기회도 더 많이 가져갔는데요. 특히 여기서 주목해볼 점은 박스 밖에서 시도한 슈팅 횟수는 9번이라는 점입니다. 이날 비가 와서 잔디가 축축했던 것도 아닌데 레스터시티는 어떤 이유에서 중거리 슛을 많이 시도했을까요? 또 첼시가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는 공격과 수비를 나눠서 봤을 때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첼시는 이번 경기도 백3 전술의 3-4-3 형태를 준비했습니다. 벤치렐과 치크가 윙백으로 나오고 쿠쿠레라가 좌측 스토퍼로 나오면서 후방에서 빌드업할 때 3-2 형태가 만들어졌는데요. 코바치치와 엔조도 밑에까지 내려와 빌드업에 가담했습니다. 이렇게 3-2 형태에서 깊숙이 내려온 형태가 만들어질 때 레스터시티는 전방에서 5-4-1 내지는 5-2-3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주로 다카가 가운데 위치하고 메디슨과 이헤나초가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다카가 시발점이 되어 한 측면으로 몰아넣는 움직임을 자주 가져갔습니다. 레스터의 상황에서 포워드가 측면 쪽으로 몰아가면서 측면에서 1대1로 수적 상황으로 묻으려는 의도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코바치치와 엔조도 레스터의 맨디와 듀스버리 헐이 1대1로 마킹하고 있었기 때문에 깊숙이 내려온 첼시 미드필더들을 따라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첼시가 이후 이런 상황에서 압박을 잘 풀어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레스터시티의 두 가지 아쉬웠던 점은 포워드가 몰아가는 움직임 타이밍이 꽤 느렸기 때문에 쿨리발리를 비롯한 후방에 있는 선수들이 앞을 보고 나갈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레스터시티는 1대1로 묻으면서 볼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포워드가 한 곳으로 몰아가는 타이밍이 늦거나 선수들이 압박하기 위한 위치가 서로 바뀌었을 때 정지되면서 수비 상황을 읽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롱볼로 풀면 레스터시티의 미들라인은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당연히 수비라인 앞 공간이 크게 벌어지고 수비라인은 오프사이드를 고려한다면 이 이상으로 라인을 올릴 수 없었는데요. 이 공간으로 볼이 롱볼이든 길게 땅볼로 깔아서 들어오든 어쨌든 들어오면 레스터시티는 여기서 센터백이 전진해서 확실하게 묻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첼시가 지속적으로 그라운드 경합 상황 이후에 생기는 루즈볼에 대한 세컨드볼을 뺏는 데 성공하면서 역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레스터시티가 수비 라인만 남은 채로 첼시가 역습할 때도 레스터의 윙백들은 첼시의 두 윙백을 견제하려고 높게 전진했기 때문에 첼시 공격 중 한 명이 내려와서 세컨드볼을 소유해주고 앞으로 역습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었죠. 이런 상황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메디슨과 이헤나초는 주로 측면에 위치해서 스토퍼를 견제할 포지셔닝을 취하고 다카는 케파부터 시작해 쿨리발리로 볼이 이동되었기 때문에 볼의 동선을 따라서 한쪽으로 몰고 있죠. 이렇게 되면 측면에서 1대1로 묻을 수 있지만 몰아가는 타이밍이나 포지셔닝이 상대를 여유롭게 만든다면 앞으로 나오기 편한 상황입니다. 또 첼시에는 볼을 잘 다루는 케파도 있기 때문에 뒤로 쳐도 순식간에 프리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풀려 나오고 전방에 무드릭이 받아주고 풀면 윙백이 스토퍼까지 있는 위치에 내려오지 않는 이상 윙백들이 전방으로 올라와 측면에서 1대1로 매칭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레스터시티가 압박할 때 몇 번 보였는데 이헤나초와 다카가 양쪽에 위치하고 메디슨이 뒤에서 위치하는 변수가 발생했을 때 볼 소유한 쿨리발리한테 압박은 느슨하게 풀려졌기 때문에 쉽게 레스터의 수비라인 앞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첼시가 하프라인에서 빌드업할 때는 어땠을까요?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지속적으로 하베르츠나 펠릭스가 내려오거나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서 볼을 점유하려는 상황을 문제점으로 삼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펠릭스와 하베르츠는 레스터시티가 5-3-2 지역 수비 형태로 위치할 때 3선 사이드 쪽에 위치하는 공간에서 볼을 자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3-3 형태가 만들어지고 윙백들은 높게 올라갔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윙백들에게 주는 선택지가 있고 앞으로 침투하는 무드릭한테 단순하게 찔러주는 선택지가 있지만 후자의 선택지는 패스가 차단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무드릭이 횡으로 이동하면서 볼을 사이 공간에서 받아줘야 했는데요. 아니면 반대로 전환하고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전환을 통한 박스한 접근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환을 해도 하베르츠가 또 내려오고 소유하지만 무드릭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U자로 도는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펠릭스가 내려와 있지만 무드릭까지 들어가는 패스 루트는 차단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전환하려고 하면 레스터는 여기서 쉽게 풀리게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첼시가 이쪽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하고, 첼시의 센터백이 볼을 소유하고 전진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발생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센터백들에게 이런 앞 공간이 주어지면 상대가 다시 수비 진영을 완벽하게 갖추기 전에 빠르게 전진해서 무너진 질서 속의 공격을 전개해야지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후 포파나가 전진하지만 템포는 조금 늦추면서 가는데 앞쪽에는 아무도 없고 측면에 치크만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패스해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상황도 보면 하베르츠가 내려와서 받아주려고 하는데 이러면 전방의 무드릭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측면으로 볼 주면 윙백들은 지속적으로 안으로 밀고 들어와야지 선택지를 세밀하게 만들거나 들어오면서 반대편 전환해주는 패턴 아니면 주고 빠지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하지만 측면에서의 세밀한 움직임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첼시의 수비 상황을 보면 첼시는 이번에도 5-2-3 형태를 준비했는데요. 이 형태는 레스터의 백스리 형태와 전방에서 1대1로 묶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전 영상들에서도 언급했듯 첼시가 투볼란치로 수비할 때 횡으로 넓은 공간은 어쩔 수 없이 허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레스터의 메디슨과 듀스버리 헐은 지속적으로 횡으로 넓게 이동해서 받아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서 받고 약간 돌려주면서 측면을 전환하는 쪽으로 패스를 이끌어가면 중거리 슈팅이 자주 나올 수 있었는데요. 방금 말한 부분과 유사한 장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공간을 메디슨이나 듀스버리 헐이 3명의 미드필더가 중원에 위치할 때 횡으로 넓게 위치해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윙백이 안으로 돌려주고 이 공간에서는 볼을 긴 시간 잡으려 하지 말고 첼시 수비 라인이 업된 만큼 주고 빠른 타이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후 안에 주면 신체 조건이 좋지 못한 케파에게 가장 불리한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노려볼 수 있었고, 9번의 박스 바깥에서의 슛을 통해 골문을 노린 이유도 첼시의 수비라인 앞 공간이 쉽게 오픈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도 사이 공간으로 볼 패스해주고 또 툭 하고 돌려주고 이 선으로 쉽게 볼을 넣으면 전환하면서 치크 혼자 솔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환하면서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물론 첼시가 5-2-3 형태에서 두 윙어를 낮추지 못하는 이유는 역습 상황에서 앞으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5-4-1로 다 낮추거나 5-3-2로 되면 한 명이나 두 명에서 역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미드필더에서 수비 활동량이 굉장히 넓고 상대 역습을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미드필더가 있지 않은 한 이런 리스크는 첼시가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입니다. 결국 승리한 첼시지만 여전히 포터가 가진 전술적 역량에서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역습을 통해 득점하고 승점 3점을 따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승리가 찝찝한 이유는 경기를 더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힘이 첼시에게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가 준비한 전술의 약점을 노려 잘 풀어내거나 주도적인 상황을 만드는 점은 본머스전이랑 이번 경기를 통해서도 분명 좋은 포인트지만, 첼시가 경기를 더 주도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과연 지금의 경기력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찝찝한 감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